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제넥신이고요. 코드번호는 095700입니다. 현재 시각 3월 24일 4시 2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전일에 이제 제넥신이라는 종목을 처음으로 좀 리뷰를 했었는데, 약간 소두가 좀 길었죠. 네. 네, 오늘도 조금 이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그래도 좀 애초에 그러니까 이게 계기가 된 이유가 있어요. 뭐 제넥신의 기술력을 제가 막 엄청나게 좋아해서 좋아졌다라기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분을 굉장히 좀 가치 투자하는 사람에 있어서 상당히 존경하는 분이 계시는데 개인적으로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 뭐였더라 탐방을 엄청나게 많이 다녔어요. 예전에. 근데 유일하게 인정하는 종목이 제넥신 올릭스 이런 종목을 인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제넥신, 올릭스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넥신을 좀 공부를 해볼까 했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차트쟁이나 아니면 주식쟁이다 보니까 차트의 흐름에 있어서도 상당히 잘 만들어진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전부터 좀 접근을 하고 그리고 현재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 그리고 댓글도 많이 이제 남겨주셨는데 계속 사랑으로 저는 막 종목을 사랑하는 건 아니고 막 그러진 않은데 근데 제넥신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약간 느낌이 있어요. 네,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 뭐라 해야 되나? 그냥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느낌 매매 있잖아요. 느낌 매매. 네. 나셀님은 제약바이오 진짜 좋아하시네. 네. 나셀링 같은 경우에는 뭐 박셀바이오, 현대바이오, 뭐 시젠 이런 종목들의 매매를 하시는 분이신데 예, 제 리뷰하는 데 있어서 항상 와주셔가지고 제넥신 좋은 종목,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며 보유하고 있다. 제넥신 주주다. 제넥신은 여러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 이슈가 나오면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건 코로나 백신 관련 이슈였습니다. 아무래도 작년 한 해는 코로나 백신이나 아니면 코로나 치료제, 진단키트, 그 다음에 그전에는 마스크주, 뭐 이렇게 움직였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는 한 11월 달, 12월 달에는 콜드체인 관련주들, 뭐 아니면은 바이오 물류, 이송 이런 관련주들이 많이 주목을 받았었고, 네, 마지막에 뭐 셀트리온 그룹주가 이제 국내 1호 치료제가 됨으로써 셀트리온 그룹주가 많이 움직였었는데, 서와 중순에 이 예상은 결과를 발표를 내겠다고 했었는데, 이슈에 민감한 종목이고 19만 원이 고점대에서 임상 진행 중이던 GX19을 뒤엎고 GX19N으로 이제 변경하면서 급락이 나왔고 고점에 물린 사람이 많아 좋은 소식에도 힘을 못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정 가격에서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추려고 하는데 최근 4일 동안 연기금이 조금씩 매수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신호로 봐도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일단 제 생각으로는 뭐 매집할 만한 가격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니까 뭐 캔들의 흐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 캔들의 흐름이 안 좋았던 적은 없었어요.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려오는 흐름에 있어서도 안 좋았던 적은 없는데 이런 수평 매물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수평 매물대를 살짝 깼다가 반등이 오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주의해서 조금 만약에 이 매물대가 깨졌다라고 해서 내가 손절을 할지 아니면은 손절을 하지 않고 그냥 보유를 할지. 근데 만약에 평단가를 맞출 생각이시라고 하면은 보유하겠다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겠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패턴 관점에서 좀 많이들 봐요. 네, 뭐 정렬 팀장한테도 예전에 이제 저랑 정렬 팀장이랑은 몇 년째 좀 같이 친하고 예전 회사에서도 오래 이제 친하게 지냈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친한 사이인데 예전에 이제 정렬 팀장님한테도 여기서는 조점이고 여기선 저점이다. 단기 반등 본다. 단기 반등 본다라고 여기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또뭐 다른 분이 이제 리뷰를 하고 계셨죠. 예.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20선 타고 가니까 아마 올라가는 그 정비할 시장에서는 20선에서 대응만 잘 하셨다라고 하면 수익을 참 크게 주는 종목이긴 했거든요. 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20선 타죠. 이 노란 선이 20선인데 20선 타다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많이 추세가 깨진 부분들도 있고 그러죠.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패턴 관점에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98,500원에서
86,800원짜리가 잠재적으로 반전이 가능한 가격대도 맞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반전이 가능한데 여기서 이게 벌써 간 건지 올라간 건지 이미. 근데 보통 여기서 이제 반등을 주고 갔다가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게 되면 또 다음 패턴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근데 옆으로 횡보를 시켜버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참 옆으로 횡보를 시키면은 이제 두 가지의 해석 방법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떤 해석을 하게 되냐면은 올라가려고 매집을 하는 거냐, 내려가기 위해서 매집을 하는 거냐. 딱 두 가지밖에 해석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어떤 패턴 관점에 있어서는 접근해 볼 만한 거는 어떤 그 제가 이제 다른 종목에서도 많이 이제 언급을 하는 거는 어떤 버터플라이 패턴에 기반을 두고 볼 수 있는 패턴은 형성이 되었다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다만 보통 이제 정석적인 가격은 86,800원 정도가 정석적인 가격이고 거기서 반등을 조금 강하게 보는 경우가 있죠. 이런 패턴인데 근데 여기는 이제 보정 비율이라고 해요. 보정 비율. 예, 98,500원짜리 이 정도는 보정 비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 자리가 이 가격대에서 이 가격대가 잠재적으로 이제 반전이 가능하다. 예, 잠재적인 반전 구간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네. 네, 아무래도 근데 이게 횡보를 함에 따라서 즉각적인 반등을 보여주느냐 아니면은 또 이 안에서도 어떤 사이클적인 부분들이 또 수렴이 되고 있잖아요. 예, 단기적으로는 좀 수렴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예, 단기적으로 좀 수렴이 되다 보니까 조금 수렴 돌파 이후 매매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요. 내가 조금은 비싸게 사지언정 조금 더 안전하게 산다라든지 조금 더 안전하게 산다라든지 그런 전략들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가격대는 참 매력적이죠. 예, 개인적으로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어쨌든 그리고 이런 가격대들을 좀 눈여겨 보시게 되면은 이걸 지우고 일봉을 보게 되면은 어쨌든 뭐 예전에 그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음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준이 없을 때는 어떻게 흐름을 보게 되냐면은 직전에 어떤 매물대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매물대가 어디인가를 많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자리들을 한번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자리들, 네. 그러니까 좀 지지와 저항이 있어서 뭐 의미 부여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이제 이런 지지점들, 저항점들, 저항점, 여기는 지지점을 작용하면서 급등을 보여줬던 자리들이 있었죠. 여기선 뭐 특별히 반응을 보여주지 못하고 저항받고 여기 지지와 저항을 굉장히 지지와 저항을 굉장히 여러 차례 이제 체크해주던 가격대들이 있죠. 이런 자리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자리들 지지점 급등 지지점 반등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저항받고 빠지는 데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저항 그 다음에 저항 이런 식으로 빠졌던 가격대가 있다라고 하면은 실제 시장 그 올라가는 데 있어서도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목표가를 산출할 때 보통 이제 예전에 이제 제넥신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좀 참고했던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제 그러니까 이런 차트에 있어서 제가 목표가로 산출했던 가격대는 아무래도 어떤 매물대가 가장 이제 저항으로서 작용을 할 것이냐를 많이 봤었거든요. 여기 아니면 여기 이런 자리들을 좀 참고를 많이 했었죠. 올라가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이런 자리들 같은 경우에는 저항을 받게 된단 말이죠. 한 차례, 두 차례 저항을 받았던 구간들이 있었고 올라갈 때도 또 한 차례 또 저항을 이렇게 받죠. 자, 올라가니까 이런 가격대는 돌파를 하고 오히려 지지받는 데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이후에 조금 더 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다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대응을 하거나 그다음에 이런 자리들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 아니면 이런 자리들은 개인들이 가장 많이 물렸던 자리거든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개인들이 어디 여기에 뭐 갑자기 어떤 호재 소식이 들려서 샀는데 거기에 고점이 되고 쭉 빼버리는 가격대. 뭔가 이슈가 있어서 딱 올렸는데 딱 개인들이 많이 사가지고 또 떨어지는 가격대거든요. 네. 근데 지금 관점에서는 이런 자리들보다는 이런 자리들이 조금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를 좀 지켜보는 과정에 있죠. 네. 근데 상당히 좀 어렵게 해놨어요, 흐름을. 사이클적인 부분은 상당히 어렵게 해놔가지고 아마 단기적인
좀 쉽게 해주면 좋은데 차트의 흐름도 쉽게 해주면 좋긴 한데 이때는 좀 그나마 좀 무난하게 쉽게 만들어줬는데 이때부터 갑자기 좀 방향성이 좀 약간 잃어버려가지고 얘 자체가 흐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뭔가 저 같은 경우에도 좀 명쾌한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다른 종목들을 리뷰할 때도 그렇고 제가 뭐 이제 코이뮨 관련해서도 SCM 생명과학을 리뷰를 하고 있고 SCM 생명과학이 이제 지분 제넥시랑 같이 나눠 가지고 있잖아요. 코이뮨 근데 코이뮨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뭐 요즘에 뉴스를 보게 되면 미 나스닥에 상장한다라든지 그런 이슈가 있긴 한데 뭐 그게 좀 가시화되면은 제넥시도 같이 좀 움직여 줄런지 아니면은 또 4월 달에 있을 임상 발표라든지 그런 걸 좀 기대는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좀 기대가 어떻게 될지.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작년 한 해는 코로나가 공포 심리를 작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올해부터는 코로나가 이제는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뭔가를 이제 보여줘야 되는 임상의 결과를 좀 확실하게 좀 보여줘야 되고 근데 또 그런 말 하기도 참 애매한 게 뭐 현대바이오 같은 거 보면은 요즘에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뭐 그냥 세력이 붙어 있으면은 올리는 거고 세력이 없으면 또 안 올리는 거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딱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뭐 수렴을 본다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저항대 어제 가장 쉬운 거는 이런 저항대를 그냥 돌파하는 이후에 지지받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죠. 그러니까 제네신도 어쨌든 올라가는 데 있어서 그냥 안 올라갔단 말이에요. 실제 제가 다 기억을 해요. 이때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공략을 한번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을 쳐버렸어요. 그리고서 와 이거 박스권도 여기가 이탈을 하는 건가? 설마? 그러니까 여기서 손절 나가고 설마 여기서 이탈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여기에 저항받고 빠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또 꾸역꾸역 올라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다시 여기서 공략을 했죠. 다시 똑같은 자리에서 손절 나간 자리에서 똑같이 공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간 건 맞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때는 좀 특수한 경우가 있었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코로나 백신 얘기가 스물스물 얘기가 나오더니 이때부터 언론 보도가 증가를 했죠. 언론 보도가 이때부터 증가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근데 지금은 뭐 특별히 이제 이슈나 이런 부분이 없는데 아무래도 뭐 이렇게 내려갈 지언정 여기는 올라가게 되면 지지받고 더 간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간다라는 관점으로 추세 반전에 대해서 가능성 열어두면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좀 저점을 잡는다라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긴 하고 어떤 캔들에 있어서도 지켜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실제 만약에 여기 깨지면 개인적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어떤 그림에 있어서 오히려 보통 이제 박스권 그런 지지 구간이 이탈이 나오면 저항받고 더 빠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흐름을 좀 추적을 하면서 리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될 것 같고 뭐 저 역시도 이제 주말에 조금 이번 주는 좀 바쁠 것 같고 제넥신을 공부 안 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맡고 있는 종목이 최근에 뭐 여러 종목을 많이 맡고 있는데 네, 제넥시는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는 저는 그래도 좀 약간 애정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서 그러기 때문에 정예 씨가 절대 종목 안 줄 사람인데 참, 제가 막 달라고 야 내가 나도 예전에도 내가 제넥시 매매한 거 알잖아 이러면서 막 졸랐거든요 제가 난 제넥신이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근데 근데 분명히 뭔가 한번 해낼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뭔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대감은 있어요 그러니까 백신에 대한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뭔가 어쨌든 대장주였잖아요. 대장주였던 거고 그렇게 주가 상승으로도 한번 보여줬던 경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뭔가 한 번은 해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점을 맞추는 거는 결국에 조금 더 기다리다 보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제넥신에 대해서 리뷰를 좀 마치게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3월 19일, 3월 18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40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9시가 되면요.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투비소프트 현재가 22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265원, 손절가 21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종목이 나왔고요. 진양산업, GL팜텍 이런 식으로 종목이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